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에선 연일 2,000명대 확진이 이어지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이 사망하거나 위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미접종자에 대한 노바백스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도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2,000명을 넘긴 이후 충북은 연일 2,000명대 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검사 인원 대비 확진자 비율이 30%를 넘어섰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42를 나타냈습니다. 충북의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은 0.05%,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17.1%로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사자 10명 중 3명 넘게 감염될 정도로 전파 속도가 빨라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 언제라도 의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접종률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사전 예약한 사람들은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1, 2차 접종을 다른 백신을 맞은 사람도 아나필락시스 등 부작용이 있거나 의사소견이 있다면 당일 예약해 노바백스로 바꿔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선 노바백스로 2, 3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163명입니다. 기존 mRNA 계열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꺼려온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도내 27개 병의원에서 다음 달 6일까지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1차, 2차를 모더나나 그런 걸로 맞으셨던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놔드릴 수가 없고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일날 오셔가지고 예진을 하고 그렇게 맞으시라고. 한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도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더해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의 출마가 유력한데요. 대항마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 의원과 경대수, 오재세 전 의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등과 함께 영동 출신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영광 기자입니다. 증평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장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단상에 올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어떻게 경제를 모르고 외교 안보를 모르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 전 실장이 대선 지원 유세에 적극 참여하며 사실상 석 달 뒤 지사 선거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가운데 대항마로 부친의 고향이 영동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정우택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아 최근 충북을 부쩍 자주 찾고 있습니다. 지사 출마설에 대해선 지금은 대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의 거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충북의 딸로서 충북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 대표를 역임한 사선의 당내 중진입니다. 지방자치 역사상 여성 광역단체장이 아직 전무한 것도 나 전 의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인지도와 중앙에 많은 인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한번 충북지사로 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 인물로 분류되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나경원 전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될 경우 6월 충북지사 선거는 일약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로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 신청사를 계획대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부진의 청주병원 이전이 필요한데 병원 측은 여전히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병원이 이전할 대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게 특별 조례가 검토되고 있지만 청주시와 시의회 모두 큰 부담을 느끼며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강제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병원은 상당부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병원 이전 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공유재산인 만큼 수의계약을 위해선 특별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특정 병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지난번 건 해줬는데 왜 이번 건 안 되느냐 하는 시비가. 청주시는 집행부 발의로 진행할 경우 행정 절차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의원 발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서 협의라든지 또 조례규칙 심의회 또 그렇게 하고 입법 예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보통 한 2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보류하면서 다시 공을 넘겨받은 청주시는 다음 회기까지 특별지원 조례를 위한 의원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일부는 충북 학부모 등 44명이 이시종 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4월 1일부터로 당장 이번 결정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편 식당이나 카페, 유흥시설 등 11개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단양군에서 연간 119로 이송하는 응급 환자 2천여 명 중 지역 응급의료시설인 군립요양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양군의회 김광표 의원에 따르면 단양 지역에서 연평균 41명의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데 생존 확률은 1.7%에 불과하고 2015년과 2019년 발생한 심정지 환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단양군이 매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12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응급 환자의 대부분은 제천으로 가고 있다며 올해 착공하는 보건의료원도 정상 운영되려면 앞으로 2에서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년 새 5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원을 넘어선 청주시 흥덕구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년 사이 최고 100%가 상승하는 등 평균 67%나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1,900여만 원으로 2년 만에 49.1%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상승률보다 8.9%포인트나 높습니다. 충북의 평균 전세 가격도 41.5%가 올라 전국 평균보다 3.6%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고 아파트 시장이 상승 순환 주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사광 가속기 등 지역 호재와 신규 분양 등 공급 물량 부족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그다음 또는 충북선 전철 복선화, 그다음에 광역철도 여러 가지 제반 충북지방, 청주지방에는 발전 호재가 많이 있어서 향후 지역 아파트 시장 추세는 다음 달 대선과 오는 6월 조정 대상 지역 심의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정부의 양도세, 보유세 정책과 부동산 규제 해제 여부에 따라 매매 수급 물량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선 이후에 양도세를 인하를 해준다고 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급증하면서 매물이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상 유지된다면 완만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량이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올해 상반기까지 충북의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워킹머신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능을 평가해보니 워킹머신에 표시된 칼로리 소모량이 부정확해 실제 칼로리 소모량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워킹머신. 코로나19 장기화로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운동량 표시의 정확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kg의 시험자가 30분 동안 운동 후에 제품에 표시되는 운동 거리와 속도를 실제와 비교했더니 2개 제품에서 10%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워킹머신에 표시되는 칼로리 소모량은 운동자의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시돼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동자의 키, 연령, 몸무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 또 일정한 거리를 주행하게 되면 일정한 수치의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운동자가 소비한 칼로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중 발생하는 소음은 49에서 55데시벨 수준으로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또한 6km의 속도로 하루 1회 30분간 운동할 때 발생하는 연간 전기요금은 중산물산 제품이 가장 저렴했고 이와 S&P가 가장 비쌌습니다. CO2 배출량도 최대 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동 속도, 거리 등이 부정확했던 아벤토는 무상 AS를 실시하고 거성디지털은 기술 개발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공항을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 달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이 명시된 데 따른 것으로 청주공항 항공 수요, 인근 산업단지 현황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도는 올 상반기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활주로 연장과 재포장, 국제선 여객터미널 독립청사 건립 등 6개 사업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가상현실 기술의 산업 도입을 위해 확장현실 실증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충주 기업 도시 내 2,000제곱미터 부지에 20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확장현실 실증 랩을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이 군청사 뒤편 주차 부지에 오는 9월까지 50억 원을 들여 3층짜리 주차 타워를 건립합니다. 주차 타워는 임산부 등 여성 배려 주차 공간 4면을 포함해 129면 규모로 건립되며 야간에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충북에서 첫 농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충주 주덕읍에서 30여 년간 인삼 농사를 지어온 69세 박경준 씨로 지난 7일 1억 원을 기탁하며 충북에서 65번째이자 올해 첫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박 씨는 더 많은 농민이 기부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와 CJB는 어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CJB의 네이버 카카오 뉴스 콘텐츠 제휴망을 활용해 이를 전국에 알리고 실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